話にならないと。これはお金を払って公演を見に来た人たちを欺瞞するものだ。私が落ち着くことを望むならこの公演場のドアから閉めろと言って、 한국에 있는 대형 공연장 앞 일본인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한국인도 아닌 미국인이 난처해 보이는 모습으로 서 있는데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두 사람이 대체 왜 한국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연출가로 일하고 있는 클로이 엘리자베스라고 합니다. 브로드웨이가 공연계에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브로드웨이 출신이라는 말이 붙으면 유명 대학 교수로 스카우트 되는 건 일도 아니죠. 전 세계인들이 브로드웨이의 공연을 보고자 비행기를 타고 날아옵니다. 화려함의 극치, 배우, 음악가들의 꿈의 무대가 바로 브로드웨이예요. 그리고 제 이야기는 바로 이 브로드웨이의 20년 전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당시에 저는 브로드웨이에서 연출가로 일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한 일본인 유학생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시아권 문화에 큰 관심이 없던 제게 일본인 친구와의 만남은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올리는 공연은 서구권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들인데 저는 그것들만 보고 자랐다 보니 아시아의 문화 예술에 대해 무지했거든요. 친구는 많은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오래된 전통 문화를 소개해주는데 열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넘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친구는 일본 주변 국가, 대표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자신들을 이지매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지매를 번역하면 왕따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런 상황을 듣다 보니 다른 나라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의 감정은 한국 사람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브로드웨이에서 일하기 시작한 20년 전 그때 브로드웨이에는 동양인 배우가 없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들도 주연은커녕 조연 자리를 얻지 못했죠. 하얀 피부에 파란 눈이 아니라면 주연 배우가 되는 건 꿈도 꿔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인 한 명이 주연 배우를 뽑는 오디션에 지원서를 넣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유색인종은 상상도 못하는 배역이었기 때문에 지원서를 넣었다는 것 자체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는 두 갈래로 나뉘었어요. 유색인종이나 같은 동양인들은 한국인 배우의 용기를 응원했습니다. 오디션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이렇게 도전을 했다는 선례를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대단한 발자취라고 하면서요. 20년 전의 이야기이다 보니 당시엔 대부분의 백인들과 기존 배우들 대부분이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인물들도 불쾌감을 나타냈어요. 바로 일본인들이었죠. 일본인들은 어디를 가나 그 한국인 배우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배우의 연기를 봤느냐, 한국인들의 창법은 촌스러운 것 같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다녔죠. 처음엔 일본인 친구가 들려주었던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한국인에게 얼마나 당한 게 많으면 저렇게까지 말할까?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일본인들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었습니다. 2차 오디션 결과가 나온 날 브로드웨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2차 오디션 합격자 명단에 그 한국인 배우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 배우를 응원하던 같은 동양인들도 2차는 합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브로드웨이는 백인들의 무대였고 당시 2차 오디션을 봤던 배우들의 실력이나 인지도 또한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그 경쟁률을 뚫다니 모두가 한국인 배우에게 집중했습니다. 당시 신문사까지 찾아와서 배우의 인터뷰를 요청할 정도였어요. 한국인 배우를 어차피 떨어질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관심 갖지 않았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한국인 배우에게 쏠렸고 모두가 그녀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Did you see the actor singing? It's so beautiful. That actor shows the standard of Oriental beauty. If such a person becomes the main character, the quality of the performance will increase by several levels. 이런 목소리가 커질수록 다른 편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어요. 3차 오디션은 공개 오디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몇몇 배우의 순서가 지나가고 한국인 배우가 등장했어요. 모두가 긴장한 상태로 그녀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우 하는 야유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소리를 내는 건지 주변을 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야유 소리는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야유의 근원지를 찾기 위해 열심히 고개를 돌려본 뒤에 보게 된 건 일본인들이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브로드웨이 역사상 최초의 동양인 주연이 탄생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오디션 결과가 나오자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한국인 배우가 탈락 처리되어 있었거든요. 저와 제 주변은 이 결과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열심히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일본인이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배우가 2차 오디션까지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자 연출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로비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애당초부터서는 안 되는 사람이 붙었던 것이니 그 한국인이 탈락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일본인을 시작으로 만나는 일본인들마다 한국인 배우가 지저분한 행동으로 배역을 따내려 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불어났고 결국 그 배우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서 더 이상 배우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자세히 이야기하지도 못할 정도로 지저분한 소문의 출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인들이었어요. 아무리 한국이라는 나라와 일본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일본인들을 멀리하게 되었고 한국인 배우는 자국으로 돌아갔으며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긴 시간이 흐르고 저는 베테랑 연출자가 되었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일한 경력 덕분에 저를 스카우트 해가려는 나라들의 러브콜이 있었지만 저는 그 어떤 것에도 응답하지 않고 브로드웨이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브로드웨이의 위상은 커졌고 저도 연출자로서 다양한 일을 기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동아시아의 브로드웨이 무대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원래 미국까지 와서 봐야 했던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동아시아 국가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죠. 최근 뮤지컬을 가장 많이 본 나라들을 찾아보니 일본과 한국이 나왔습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의 무대를 세우기 위한 준비 단계를 시작했어요. 당연히 일본을 1순위로 여겼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 중 하나였고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한국인은 없었지만 일본인은 많았거든요. 이는 일본의 공연 문화가 한국보다 더 오래됐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으로의 출장을 가장 먼저 계획했습니다. 다음 계획은 한국이었지만 사실 한국은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일본의 공연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면 한국에서의 공연 일정은 취소하고 일본에서만 공연을 할 생각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훌륭한 배우들을 많이 보기는 했지만 훌륭한 배우들이 많다고 그 나라의 공연 규모가 큰 건 아니니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착한 일본의 한 공연장에서 저는 아주 오래된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브로드웨이에서 일하기 전 연출 공부를 하며 알게 되었던 일본인 친구였죠. 저는 그 친구에게 일본을 거친 뒤 한국으로 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제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나무랐어요. 한국이 지난 시간 동안 경제가 좀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문화예술의 깊이는 아직 얕아도 너무 얕다고 지적했죠. 또 브로드웨이에 있는 몇 명의 한국인 배우들은 영원히 브로드웨이에 남아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그들이 설 공연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배우들은 평생 브로드웨이에만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한국에는 배우가 공연을 할 무대가 없기 때문에 공연을 계속하고 싶다면 브로드웨이에 남아있는 수밖에 없다는 의미였죠. 저는 그 친구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공연 산업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걸 보여주어도 그 친구는 믿지 않았습니다. 되려 저에게 한국인은 날조와 거짓에 익숙한 족속들이니 조심하라는 말을 하기까지 했죠. 과거에 저는 한국과 중국이 일본을 못살게 군다는 말을 어느 정도 믿었지만 시간이 흐른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속아 넘어갈 나이도 연차도 아니었죠. 제가 믿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는지 그 친구는 자신이 본 한국의 공연이 얼마나 최악이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됐고 일본의 공연부터 보자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친구는 자기도 그것을 바랬다며 일본의 뮤지컬 공연을 보면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다는 뮤지컬의 막이 오르고 저는 첫 곡이 시작되자마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배우가 말을 하는 건지 노래를 부르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도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목소리의 크기도 일정하게 내야 하는데 어떤 음은 세게 내고 어떤 음은 작게 내는 탓에 노래도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저 사람이 일본 최고의 배우가 맞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고개를 위아래로 힘차게 끄덕이며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배우가 왜 아직도 브로드웨이에 캐스팅되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저에게는 브로드웨이에서 함께 온 스태프들이 몇 명 있었는데 스태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인지 친구의 말도 안 되는 대답을 들을 때마다 표정이 일그러져 갔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지금 하는 말들이 모두 진심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더욱더 큰 목소리로 저 정도 실력이라면 브로드웨이의 주연은 몇 번이고 꿰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브로드웨이의 인종차별이 짙게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 친구는 브로드웨이가 옛날 그 시절 모습으로 멈춰있는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인들이 작정하고 한국인 배우를 모함하고 내쫓았던 그때의 모습으로요. 하지만 브로드웨이는 변했습니다. 실력 있는 배우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고 다양한 배역들이 필요해지면서 유색인종들도 좋은 배역들을 맡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한국인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친구는 계속해서 일본 배우들 자랑을 이어갔어요. 제 앞에서 엉망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배우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데 저는 연출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진심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저 사람의 발성이 정말 세계적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니 그 친구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어요. 저런 우아한 소리를 낼 수 있는 발성이 있으면 어디 한번 찾아보라는 것이었죠. 우아는 무슨 듣기에 탁하고 답답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물었어요. 뮤지컬 배우는 노래뿐만 아니라 연기도 중요한데 저 배우는 저 연기가 최선이냐고요. 그러자 친구는 정제된 연기처럼 훌륭한 것은 없다고 대답했어요. 제 눈에는 표현력이 떨어지고 감정이 결여된 연기로 보였는데 일본인들의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거슬리는 점을 물어보았어요. 대체 발음이 왜 저런 건지 말이죠. 일본인들의 외국어 발음은 처참했습니다. 이렇게 알아듣기 힘든 영어 발음은 처음이었어요. 우스꽝스러워 보일 정도였죠. 이걸 묻자 친구는 저에게 무례하다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일본인이 영어 발음이 안 좋은 게 무슨 문제냐면서 발음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는 건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차별이라니 성악가들은 이탈리아어로 된 노래를 제대로 부르기 위해서 이탈리아어 발음을 따로 공부하기도 합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뜻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의 몰입까지 깨뜨려 버리니까요. 평범한 일반인의 영어 발음이 어눌한 건 상관없습니다. 외국인이니까요. 하지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꽤 유명한 연출자가 되었다던 친구는 저와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생각해보니 브로드웨이에 있는 일본인 배우는 손에 꼽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다수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춤만 추는 사람들이었죠.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일본에선 더 나은 공연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가는 일정을 조금 당기기로 했어요. 그 소식을 알게 된 일본인 친구는 제게 크게 실망했다며 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냐면서요. 가봤자 시간만 버리고 기분만 나빠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무시하고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자 그 친구는 초조해졌어요. 왜냐하면 브로드웨이와의 계약이 성사되어야 친구의 공연 업체가 돈을 버니까요. 그래서 그 일본인 친구는 한국이 얼마나 엉망인지 본인이 직접 데려가서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찾았던 한국의 뮤지컬 공연장에 와서 보니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최신식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된 내부, 브로드웨이에 버금가는 수준의 음향 장비들, 한국은 공연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없고 공연업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정도로 엄청난 공연장을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공연장의 규모와 시설은 한국인들이 문화예술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기대감을 안고 공연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공연이 시작할 때부터 온몸에 전율이 있는 듯했습니다. 무대 아래쪽에 오케스트라가 쫙 깔려 있었어요. 녹음된 음원을 트는 것과 실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 울림과 감동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두 번째 전율은 배우가 첫 소절을 불렀을 때였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노래의 첫 소절을 듣고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발성, 발음, 감정 모두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몸을 울리는 악기 소리와 마음과 영혼까지 위로하는 듯한 노랫소리. 저는 중간 쉬는 시간까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2부가 시작되기 전 저는 상기된 목소리로 저와 함께 한국에 온 브로드웨이 스태프들에게 이 놀라운 공연을 칭찬했습니다. 다른 스태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직 1부밖에 보지 않았지만 저희는 이미 마음으로 결정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브로드웨이에 공연을 올리게 될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고요. 이 상황을 탐탁치 않게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인 친구였죠. 그 친구는 배우의 발성을 칭찬하고 있는 저희의 옆에서 한국인 배우들은 공연을 하는데 립싱크를 한다며 비아냥댔어요. 립싱크라니? 저희는 의아해하며 친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에게 시선이 집중된 게 썩 만족스러운지 신나서 떠들어대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배우가 아주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목소리에서 흔들림이 하나도 없었고 노래를 부르는 동안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며 립싱크가 분명하다고 했죠. 그걸 어떻게 확신하냐 물었더니 다른 사람은 속여도 전문가는 못 속인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만 전문가가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저희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브로드웨이의 연출가이자 제작진입니다. 그런 저희는 한국인 배우가 모든 노래를 라이브로 부르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전문적인 음악 지식을 사용해서 한국인 배우들의 놀라운 실력을 분석하라고 한다면 몇 시간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이 정도로 한국인 배우들의 실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연출가 친구는 이들의 실력을 립싱크로 둔갑시켜서 까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인이 아닌데도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한국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모함하지 말라고요. 그 친구는 발끈해서 노발대발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래전 한국인 배우가 브로드웨이 최초로 주연 오디션을 보게 되었을 때 악의적인 소문을 낸 사람이 누군지 안다고요. 그러자 그 친구가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두고만 보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똑똑히 말해주었어요. 실력 있고 위대한 아티스트들을 키우고 그들의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연출자의 역할인데 너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뛰어난 아티스트들을 만들려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정확히 분석하는 게 필요한데 그 친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일본은 무조건 뛰어나고 한국은 무조건 비열하고 바보 같다는 그런 정신 상태가 일본의 공연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 말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꾸만 한국인 배우들이 립싱크를 하는 것이라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립싱크하는 배우들을 데려다가 티켓을 팔아먹는 이런 공연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시끄럽게 구는 바람에 그 일본인 연출자 친구는 결국 공연장에서 끌려나가고 말았죠. 솔직히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지라 숙소로 돌아갈까 했지만 공연은 끝까지 보고 싶다는 스태프의 말에 2부 공연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 인생 최고의 공연이었어요. 한국어로 번역된 공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이 전달하려는 감정이 오롯이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음정의 정확도는 희열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뛰어난 뮤지컬 배우들도 대사를 전달하고 감정을 전달하다 보면 음정이 약간씩 엇나갑니다. 저는 그동안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인 배우들의 공연을 보고 그 생각이 싹 바뀌었습니다. 한국 배우들은 전부 완벽주의자들이었어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노력으로 극복해내는 괴물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는 깔려 있었습니다. 한국 배우들은 음이 하나라도 엇나간다면 모든 공연을 중단하고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사실 시설적인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규모나 공연장의 크기는 브로드웨이가 월등히 대단합니다. 하지만 배우들과 스태프들의 수준은 브로드웨이급 같았죠. 아니 어쩔 때는 브로드웨이보다 훨씬 나은 수준이었어요. 제가 알던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한 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한국의 브로드웨이 공연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엔 제 목소리가 큰 건 아니었던지라 일본에도 갔었는데 일본에서 공연하는 내내 배우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음향도 별로였고 시설도 별로였으며 관객들의 호응도 없었어요. 어떤 배우는 나무 인형을 앉혀놓고 무대를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공연할 때 환호성을 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일본만의 문화이자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그런 문화와 예의가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 공연할 때는 모두가 칭찬 일색이었어요. 우선 시설은 비교할 게 안 됐습니다. 어떤 배우들은 한국의 무대 시설을 제게 보여주면서 이걸 꼭 가져가자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한국의 공연을 보고 온 배우들은 자신들이 본 작품이 원작을 뛰어넘는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 관객들과의 호흡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저희를 진심으로 환영해주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방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 덕에 이후로 저희 팀은 일본이 아닌 한국에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 또 한국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유명한 여자 뮤지컬 배우를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초짜 연출가이던 시절 브로드웨이에서 동양인 최초로 주연 오디션에 합격했던 배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니 너무 반가웠고 그런 불쾌한 소문에 휩싸였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뮤지컬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의 끈기에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은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K-팝부터 시작해서 전 장르에 이르러 많은 예술가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막상 한국인들은 한국의 공연 산업을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한국인들이 한국의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의 현재는 정말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한국의 문화 산업을 경험한 유럽 사람들은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놀라워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한국의 이런 세계적인 모습은 우리 유럽 국가 문화 역사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이제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그동안 늘 강자를 지켜왔던 유럽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를 접하며 일할 수 있어 저는 요즘 늘 즐겁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비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음색과 감정, 성량, 그리고 일본인들의 음색과 감정, 성량 등을 비교하는 콘텐츠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정도 찾아와 봤어요. 한 번씩 들어보시면 왜 유럽인들이 한국 사람들의 실력에 감탄하는지 체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미국에서는 중요한 경기 때 해외 셀럽을 초대해 미국 국가를 부르는 행사를 가끔 여는데요.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절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whose frost stripes and bright stars through the perilous fight, and the luck and less glance of us must Star-Spangled Banner, yeah, way. Oh, say does the Star-Spangled Banner, yeah,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들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더 재밌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